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 신기향 여객선 터미널 앞 공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바지선과 부잔교 등에 불이 타면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췄는지 검사를 하는 장애인협회 직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탈 행위를 막을 방안이 미비한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서들은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의 통행을 돕는 점자 블록과 이동을 돕는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시설은 물론 카페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췄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합성을 검사하는 여수지체장애인협회 소속 기술요원 A씨가 건축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가 입수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의 자료입니다. A씨가 여수 지역 5곳의 업체로부터 최소 3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금품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건인데 받고 보통은 돌려줬다 그러면 즉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제가 그 수일이 좀 걸렸더라고요. 본인도 별 내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사 관계자들은 건축업자가 기술요원에게 위반 사항을 눈감아달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술요원이 준공이 급한 건축업자의 사정을 이용해 무리한 지시를 하며 금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얇은 이 판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인정 못 하겠다. 말도 안 된다. 여기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부지기수다. 그런 경우에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 넘어간다.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가 공정하고 적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자칫 선량한 건축업자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각각 현행법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들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지자체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아닌데 어떻게 검토를 한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과정이 일부 건축업자와 장애인협회 직원의 일탈 행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내일부터 전시민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에 이어 내일부터는 현장 접수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순천 시민의 51%가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설 연휴 이전에 100%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면적이 매립과 산단 조성 등에 힘입어 축구장 400여 개 면적인 288만 제곱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면적은 12,348제곱킬로미터로 여수 지방산단 조성과 영산강 주변 매립 등 각종 개발과 신규 등록으로 인해 순천 911, 고흥 807, 해남 1,033제곱킬로미터 등 2019년에 비해 축구장 403개 규모인 288만 제곱미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임야와 농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분루자원 개발과 해외 또는 수도권 기업의 투자 유치, SOC 확충 등으로 대지와 공장 용지, 잡종지, 도로 등의 지목은 계속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시키면 선박 요금 등으로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리와 제방이 연결돼 이름만 섬일 뿐 사실상 육지가 된 곳까지 추가 배송비가 그대로 적용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7세대가 살고 있는 전남 목포의 고화도에서 낚시 가게를 운영하는 임광열 씨. 매일 도착하는 낚시용품을 택배로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9년 전 다리로 연결돼 도심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인데도 여전히 도서 지역으로 분류돼
한 건에 4, 5천 원씩 한 달이면 20만 원이 넘는 택배비를 더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천 원이나 5천 원 정도 택배비가 9천 원, 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우아해하고 택배 회사에서 그걸 도선비나 상간지역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었어요. 다리로 연결된 인근의 전남 신안 암태도 등 4개 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 천사대교가 들어서 육로로 이송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인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외곽 운송류, 외곽이 너무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물량은 하루에 20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특수 배송지로 분류돼 택배 비용을 더 내고 있는 섬은 전국에 77곳, 7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리 제방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수 배송지라고 볼 수 없거든요. 비슷한 거리라도 택배 물류 대리점이 있거나 주민 항의가 있으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적용 기준도 엉터리입니다. 또한 특수 배송비도 업체와 제품 종류에 따라 5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섬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 지역 전통시장 인근 버스 정류소에 승하차 도우미가 배치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내일부터 교동시장과 서시장, 진남시장 인근 버스 정류소에 승하차 도우미 18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승하차 도우미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활동하며 시내버스 이용 방법과 시간을 안내하고 승하차 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양시가 감염병 확산으로 위축된 실물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합니다. 광양시는 방역 강화와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반기 안에 3,600여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